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환갑을 바라보는 여성이에요. 몽골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칼의 상처는 아물어도 말의 상처는 아물지 않는다. 60년을 살아오면서 사람들한테 상처받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제게 큰 상처를 입혔던 사람이 있어요. 40년 넘게 알고 지낸 여고 동창이죠. 17살에 교실에서 처음 만난 이래 지금까지도 그 친구는 새치여로 제게 수없이 비수를 꼽아왔어요. 그래서 어릴 때는 싸우기도 참 많이 싸웠더랬죠. 그런데 이게 나이를 똥구멍으로 먹었는지 환갑이 다 된 지금까지도 집얼은 못 버리고 여전히 혀를 함부로 놀리지 뭡니까. 저한테만 그러는 거면 그래도 참아보겠지만 이놈의 기집애가 하나뿐인 내 사위까지 건드리지 뭐예요. 사위를 100년 손님이라고들 하지만 저한테 사위는 내 자식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욕이나 실컷 먹으라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속 좁은 늙은이라고 하셔도 어쩔 수 없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다들 고개를 끄덕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제게는 자식이 둘이 있어요. 맏딸에 둘째인 아들까지. 둘 다 제게는 금쪽 같은 자식들이죠. 아들이라고 더 예뻐했던 것도 아니고 딸이라고 해서 소홀히 대한 적도 없어요. 다들 똑같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이니까요. 하지만 둘 중에서 가장 마음이 가는 자식을 꼽으라고 한다면 어쩔 수 없이 아들을 꼽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 아들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행은 한꺼번에 찾아온다잖아요. 하필 남편이 회사에서 쫓겨나다시피 나오게 됐던 그 무렵 제 아들은 몹쓸 병에 걸리고 말았어요. 당시 저희 집은 남편의 부하 직원이 단독으로 저지른 궁금 횡령에 제 남편도 가담했다는 누명을 쓰는 바람에 회사로부터 소송을 당한 처지였어요. 억울한 마음에 변호사를 선임해 싸웠지만 결과는 패소였고 회사가 입은 피해 금액 중 일부를 변상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죠. 그 바람에 장기 대출을 받아 장만했던 집도 팔고 본가와 친정에도 꽤 빚을 지게 됐어요. 상황이 이러니 어쩌겠어요. 저는 어린 자식들만 집에 두고 남편과 함께 돈벌이에 나서야 했죠. 집안 살림만 하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식당에서 일을 하거나 화장품 방문 판매를 하는 정도에 불과했어요. 다행히 동네 아주머니 소개로 대학가 근처에 있는 반찬 가게에서 일을 할 수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가 인심이 좋은 분이라서 그날 팔고 남은 반찬을 가져다 먹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반찬값도 아껴가며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가려 안간힘을 썼는데 그 노력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리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아들 녀석이 코피도 자주 쏟고 빈혈도 심한 데다 감기 기운이 오래가서 한동안 동네 약국에서 약을 지어다 먹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을 게 아니었던 건가 봐요. 그날도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들 학교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애가 학교에서 쓰러져 병원에 실려갔더라고요. 가게 사장님께 양해를 구하고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거기서 대형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다고 그러더군요. 그 말에 덜컥 겁부터 났어요. 그때만 해도 아이 상태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몰랐기 때문에 돈 걱정이 먼저 됐거든요. 집이 어려워진 이후로 의료보험비를 못 냈기 때문에 검사비도 만만치 않게 들 텐데 어쩌나 싶었죠. 아들을 데리고 대학병원에 도착해 혈액 검사를 받았고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나와서 바로 정밀검사까지 진행했어요.
아이가 검사를 받는 동안에도 저는 당장 어디서 돈을 구해야 하나 그 걱정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듣게 된 거예요. 우리 애가 급성 백혈병이라더군요. 상태가 많이 안 좋다며 빨리 입원해서 치료를 해야 한다고 했어요.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증상이라고 해봐야 빈혈이랑 감기 기운 정도였으니까요. 검사가 잘못된 게 아닐까? 분명 뭔가 잘못됐다. 이 생각뿐이었어요. 뒤늦게 연락을 받고 달려온 남편도 저처럼 믿기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아이를 입원시키고 며칠 사이 내 아들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고 오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죠. 무균실에 들어가 있는 아들은 하루가 다르게 여유어갔어요. 이제 고작 9살밖에 안 된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항암 치료는 너무도 가혹했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가혹한 건 현실이었죠. 저희 부부에겐 엄청난 병원비를 감당할 여력이 없었거든요. 이미 남편 회사 일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곳에서는 다 빌려 쓴 탓에 정작 내 자식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돈을 빌릴 곳이 더는 없었어요. 사람이 왜 도둑질을 하는지 그때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할 수만 있다면 도둑질을 해서라도 내 자식을 살리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으니까요.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부모가 능력이 없어서 죽어가는 자식을 눈앞에 두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심정은 정말 이제 안 겪어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사람이 염치도 없어지더라고요. 친인척들은 물론 평소에 연락도 잘 않던 동창들한테까지 연락해 돈 좀 빌려달라고 사정을 했어요. 그러다 여고 시절부터 저와는 사이가 안 좋았던 친구한테까지 전화를 하게 되었어요. 역시나 그 친구는 첫마디부터 제 가슴을 후벼 파더군요. 명희 너는 여전하구나? 몇 년 동안 동창회도 잘 안 나오더니 돈 필요하니까 전화하니? 경자야, 미안해. 내가 사정이 너무 급해서 염치 불구하고 연락했어. 동창들한테 니네 집 사정은 다 들었으니까 죽는 소리 할 거 없어. 넌 부모가 돼서는 어떻게 네 자식 상태가 그 모양이 된 것도 몰랐니? 그리고도 네가 엄마니? 난 우리 딸 표정만 평소랑 달라도 아픈 데는 없는지, 혹시 친구랑 싸웠는지 하나부터 10까지 다 챙겨본다고. 그래야 엄마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니? 그래, 네 말이 맞아. 내가 엄마 역할을 제대로 못해서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 다행이다. 말이 낯으니 말이지만 우리 딸은 얼마나 나를 의지하는지 모른다. 이유가 뭐겠니? 애 눈에도 내가 믿고 의지할 수 있을 만큼 믿음이 가니까 그런 거지. 자식을 낳았다고 해서 다 엄마가 아니야. 엄마로서 자기한테 제대로 역할을 해줄 때 엄마라고 불릴 자격이 있는 거라고. 지난번에 우리 딸이 피아노 대회에 나갔을 때 말인데 그때도 내가 얼마나... 저기 경자야, 미안한데 내가 사정이 좀 급해서 말이야. 우리 그 얘긴 나중에 하고 일단 내 얘기 좀 들어줄래? 저는 한시가 급해서 입이 바짝바짝 마르는데도 경자는 자기 딸 자랑부터 그런 딸을 키워낸 자신의 노력까지 끝없이 얘기를 이어갔어요. 결국 참다 못해 말을 끊었더니 버럭 화를 내며 이러더군요. 넌 이래서 문제야. 네가 지금 나한테 이럴 처지니? 능력이 안 돼서 돈 빌리려고 전화를 했으면 내 비위 맞출 생각부터 했어야지. 어디서 말을 끊니? 나 기분 상해서 돈 안 빌려줄래. 자식 문제라고 해서 선심 좀 써줄까 했더니 기분 확 상했어. 나 마사지 가야 하니까 귀찮게 연락하지 마. 끊는다. 경자야, 내가 잘못했어. 경자야. 결국 경자는 30분 넘게 자기 자랑만 하다가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이후로도 제 전화는 받지 않더군요. 다행히 다른 동창들 도움을 받아 급한 불을 끌 수 있었지만 제 아들의 목숨은 살릴 수 없었어요. 한동안 상태가 호전되더니 어느 날 밤 갑자기 상태가 악화돼서 어떻게 손 써볼 겨를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거든요.
딸에 이어 막내로 아들을 낳았을 때 박씨 집안에 들어와 그래도 되는 이였으니 내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니까 너무 허망하고 가슴에 커다란 돌덩이가 들어찬 것처럼 숨을 쉬기가 힘들었어요. 그래도 낮에는 아들 병원비로 빌려 쓴 돈을 갚느라 정신없이 일하다 보면 참을만 했는데 밤이 되면 정말 미치겠는 거예요. 집안 어디선가 아들 녀석이 달려나올 것 같고 엄마를 부르는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거든요. 이렇게 빨리 갈 줄 알았다면 아들 녀석이 좋아하는 햄버거도 자주 사주고 갖고 싶다던 게임기도 자주 사주는 건데 늘 다음에라는 말로 미루기만 했던 게 너무 미안해서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언제부턴가 멀쩡한 정신으론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남편과 딸아이 몰래 부엌에 쭈그려 앉아 깡소주를 마시기도 했어요. 처음엔 한 병도 채 마시기 전에 정신이 몽롱해졌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 술이 늘어서 2병을 마셔도 정신이 말짱하더라고요. 차라리 취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잠들고 싶은데 말이죠. 가족들 몰래 밤마다 술에 취해 잠들던 저는 알코올 중독 직전까지 가게 됐어요. 당신 미쳤어? 도대체 언제까지 이럴 거야? 당신 완전 알코올 중독이야. 딸 자식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고. 제발 정신 좀 차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 그깟 술 좀 마시는 게 뭐 어때서? 내가 돈을 안 벌었어. 애들 건사를 못했어. 아님 집안 살림을 안 했어. 다 하고 술 좀 마시겠다는데 왜 난리냐고. 술이라도 안 마시면 도저히 못 살겠는데 그럼 나보고 어쩌라는 거야. 왜 날 못 살게 구냐고. 이게 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이 멍청하게 누명만 쓰지 않았으면 우리 민수 그렇게 안 죽었어. 내 새끼 그렇게 죽지 않았을 거라고. 살려내. 우리 민수 살려내. 남편 잘못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그때는 남편 탓이라도 해야 버틸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저는 거의 반은 미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왜 아니겠어요. 자식을 잃은 여자가 정신이 온전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죠. 매일 밤 술에 의존해 잠을 이루던 제가 한순간에 술을 끊고 정신을 차리게 된 건 딸아이 때문이었어요. 하루는 제가 일하는 반찬가게로 딸아이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뜬금없이 학부모 면담을 하자는 거였어요. 제 딸은 속도 깊고 차분한 애로 나이는 12살밖에 안 됐지만 어른처럼 손갈 데 없는 아이라서 그때까지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는 애였어요. 그래서 면담을 요청하는 담임선생님의 전화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게 시간을 내서 딸아이 학교에 찾아간 저는 담임선생님이 내민 딸의 국어 공책을 보고 그 자리에서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 공책에는 수업 시간에 지은 딸아이의 시가 적혀 있었어요. 자신이 술이 되어 엄마의 슬픔을 다 잊게 해주고 싶다는 내용의 시였죠. 그 시를 보는 순간 둔기로 뒤통수를 3개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그동안 나는 내 슬픔에만 빠져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했던 건가. 엄마로서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파서 눈물이 멈추지 않더라고요. 떠나보낸 아들만 생각하느라 내 곁에 남아있는 딸아이 가슴에 피멍이 드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니. 전 정말 엄마로서 실격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딸아이의 시를 읽고 정신이 번쩍 든 저는 바로 집으로 가 집에 있는 술을 죄다 내다 버리고 그날부터 술을 딱 끊어버렸어요. 그리곤 아들에 대한 그리움은 잠시 접어두고 남아있는 딸한테 집중하기로 했어요. 처음엔 딸아이 때문에 슬픈 티를 내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제 자신에게도
일종의 최면이 되었던가 봐요. 좀처럼 살아갈 희망도 없던 제가 술 없이도 멀쩡히 잠도 자고 밥도 먹게 되었거든요. 내 딸을 위해서라도 다시 일어서야겠다는 일념으로 남편과 합심해 열심히 일해 돈을 벌었고, 그 결과 모든 빚을 다 청산하고 0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요. 그렇게 되기까지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긴 세월 동안 포기하지 않은 덕에 희망이 현실이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성인이 된 딸은 고등학교 졸업 후 전문대에 진학해 유치원 선생이 되었어요. 아침 일찍 출근해서 일반 회사들보다 늦게 퇴근을 했지만 월급은 턱없이 적었어요. 그런 박봉을 받으면서도 딸아이는 알뜰히 저축까지 하더라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결혼할 때 부모한테 손을 벌리고 싶지 않다는 게 이유였죠. 어릴 때부터 부모가 돈 때문에 힘겹게 살아가는 걸 가까이서 지켜본 터라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건지도 모르겠네요. 여고 동창들 자식들이 하나 둘 시집 장가를 가는 동안 제 딸은 묵묵히 일만 했어요. 딱히 결혼 생각이 없어 보이지는 않았는데 남자를 만나는 것 같지도 않아서 내심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 무렵 제 딸과 동갑내기 딸을 가진 경자가 동창 모임에 청첩장을 들고 나왔더라고요. 자기 딸이 결혼한다면서요. 내가 의사 사위 들이느라 요즘 허리가 휜다. 내가 딸이 하나였으니 망정이지 의사 사위 둘만 들였다간 길바닥에 나 앉을 판이라니까. 그래도 우리 집 바깥 양반 말대로 이것도 일종의 투자다 생각하니까 돈 아까운 줄은 모르겠더라. 근데 명인이네 딸은 결혼 소식 없니? 만나는 남자도 없대? 하긴 니네 집 꼴을 보면 내가 네 딸이라도 남자 데려가 인사시키기 좀 그렇지. 니네 아직 전세 살지? 어쩜 말을 해도 꼭 저렇게 하는 건지 정말 저 주둥이를 바늘로 꽉 꿰매고 싶었어요. 하도 얄미워서 얘 앞에서는 절대 고개 숙이고 싶지 않더라고요. 맞아. 전세 살아. 그래도 빚 다 갚고 마음이 편해서 그런가 살만하네. 살만하긴 죽지 못해 사는 거 다 아는데 네 아들 죽고 아들 병원비로 진빚 갚느라 파출부까지 한 거 다 아는데 어디서 대도 않는 소리를 하니? 힘들면 힘들다고 말해. 안 그런 척하는 게 더 불쌍해 보이니까. 난 솔직히 명희 너 생각하면 숨이 턱 막힌다. 인생이 박복해도 어쩜 그렇게 박복하다니? 네가 전생이 죄가 많긴 한다 보다. 그러니 아들 자식 잡아먹고 평생을 그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지. 뭐? 자식을 잡아먹어? 야, 조경자. 너 뚫린 입이라고 말 함부로 할래? 어제가 안 한 건 참고 넘어가려고 마음 다잡고 있는 판에 아들 얘기가 나오자 저도 모르게 폭발해버렸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동창들이 나서서 저를 말리더라고요. 그리곤 저 대신 경자한테 한 소리씩 했어요. 그제야 경자는 마지못해 제게 사과를 하더군요. 사실 경자가 번번이 저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는 이유가 있긴 해요. 경자네 둘째 오빠가 고등학생 시절부터 저를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경자를 시켜 연애 편지도 보내고 길에서 마주치며 빵집에도 데려가 빵도 사주고 버스를 타면 저 대신 회수권도 내주고 할 정도로요. 하지만 저는 경자 오빠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집에 돈 좀 있다고 없이 사는 친구들 무시하고 강자 앞에서 약하고 약자 앞에서 강한 치졸한 인간이었으니까요. 거기다 말을 함부로 하는 경자도 싫었던 터라 절대 엮이고 싶지 않았죠. 성인이 되고도 경자네 오빠는 제가 다니는 회사까지 툭하면 찾아와 자기랑 데이트 좀 하자고 졸라댔어요. 그러다 한 번은 강제로 저를 끌고 가려는 걸 저희 회사 남자 직원이 구해주었죠.
바로 지금의 제 남편이요. 그 일로 남편과 저는 가까워졌고 1년도 안 돼 결혼을 하게 됐어요. 닥쳤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 된 경자오빠는 제 결혼식까지 찾아와 깽판을 부리다가 결국 경찰한테 끌려가게 되었죠. 그 일로 경자는 저를 볼 때마다 손톱을 세우고 긁어대는 거예요. 악연도 이런 악연이 없는 셈이죠. 생각 같아선 경자 딸 결혼식에도 안 가고 싶었지만 동창들이 하도 닥달을 해서 눈 딱 감고 다녀왔어요. 연예인들이 호텔에서 결혼식 하는 걸 TV를 통해 본 적이 있긴 하지만 일반 사람들도 호텔 결혼식을 한다는 건 그때 처음 알았네요. 확실히 돈이 좋긴 하더라고요. 음식도 훌륭하고 식장 자체도 고급스러워서 그날의 주인공인 신랑 신부가 확실히 빛났거든요. 저 자리에 내 딸이 서 있다면 어떤 기분일까 상상하면서 동창 딸의 결혼식을 지켜보았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왔는데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집 청소를 하고 있는 딸이 보이지 않겠어요?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만 하는 딸이 그날따라 더 안쓰러웠어요. 정말 경자 말대로 우리 집 사는 꼴 보이기 창피해서 남자를 집에 안 데려오나 싶기도 하고 혼수 자금이 없어서 결혼 생각도 못하는 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이제 집에 빚도 없겠다. 딸 혼수 비용이야 어떻게든 마련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루는 슬쩍 떠봤어요. 그랬더니 글쎄 5년 넘게 만나온 사람이 있다지 뭐예요. 아니 5년이나 사귀었으면서 그동안 왜 말을 안 했어? 왜? 그 사람이랑 결혼하자고 안 해? 안 하긴 사귀고 1년쯤 됐을 때부터 이미 결혼 계획까지 다 세웠는걸. 안 그래도 우리 집에 인사오기로 했어. 결혼은 내년 봄에 할 생각이고. 얘는? 아니 그걸 이제야 말하면 어떡해. 결혼하는데 돈이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엄마랑 아빠도 준비할 시간을 줘야지. 봄까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다 큰 자식이 결혼하는데 부모가 왜 결혼 비용 걱정을 해? 연애 기간이 길었던 것도 우리 둘이 결혼 자금 모으는데 시간이 걸려서 그런 거야. 그 사람네 집도 그리 넉넉한 편이 아니거든. 우리도 다 계획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보다 인혁 씨, 우리 집에 인사 오면 예쁘게 좀 봐줘. 딸아이가 선택한 남자는 삼형제 중 장남으로 동생들과 함께 작은 청소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어요. 딸아이 말로는 건물 청소 하청을 맡아 하고 있다는데 워낙 성실해서 그런지 맡고 있는 건물도 많고 벌이가 꽤 괜찮다고 하더군요. 대학까지 나와 청소일을 시작한 계기는 모친 때문이라고 했어요. 30 무렵에 남편과 사별하고 새 아들을 키워낸 모친이 온갖 일을 해가며 생활을 꾸려가다 건물 청소일을 시작하게 됐는데 용역업체가 파산을 하는 바람에 월급도 못 받게 되자 다니던 회사를 관두고 자기가 그 업체를 인수했다고 하더군요. 회사를 인수하고 한동안은 적자에 시달리느라 결혼은 꿈도 못 꾸고 있었다네요. 그러다 군에서 제대한 막내 동생까지 합세해 삼형제가 본격적으로 일에 뛰어들고부터는 일이 잘 풀려서 지금은 꽤 잘 운영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사람이 건실해 보이고 믿음직스러워서 조건과 상관없이 마음에 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썩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눈치였어요. 아무래도 청소일을 하는 게 마음에 걸려 그런가 싶어 예비 사이가 돌아가고 남편한테 물었더니 글쎄 이러지 뭐예요. 자남이나 막내면 좋잖아. 왜 하필 장남이야? 거기다 홀어머니까지 있는 집에. 당신도 참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내내 인상 쓰고 있던 거예요? 난 또 회사원이 아니라 청소일 하는 게 걸려서 그러는 줄 알았네. 직업이 무슨 상관이야. 나도 직장 생활하다가 지금은 도배일 하고 있는데 직업에 귀천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건 당신 말이 맞아요. 근데 여보, 장남이면 어떻고 막내면 어떻겠어요. 사람만 제대로면 그만이지.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딸이 좋다잖아요. 내가 봐도 사람이 믿음직스럽고 강단도 있는 것 같아서 좋던걸요. 특히 우리 민정이 바라보는 눈빛이 나는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사람이라면 아무리 힘든 시련이 닥쳐도 내 딸을 지켜낼 수 있겠다 싶더라고요. 당신처럼. 제 말에 남편은 멋쩍은지 슬쩍 저를 곁눈질하더니 더는 예비 사위에 대한 타박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돌아간 예비 사위는 이후로 틈틈이 저희 집에 찾아와 남편과 바둑도 두고 김장을 앞두고는 배추 나르는 일부터 배추 절이는 일까지 죄다 도와주고 갔어요. 집에서도 늘 하는 일이라고 맡겨만 달라더니 정말 능숙하게 일을 잘하더라고요. 홀어머니 밑에서 자라 그런가 힘이 필요한 집안일을 자주 해왔는지 따로 시키지 않아도 찾아서 곧잘 하는 것 같았어요. 그 점도 마음에 들더군요. 지들이 알아서 신혼집도 구하고 신혼 살림까지 다 준비한 탓에 저는 정말 힘 하나 안 들이고 딸을 시집 보내게 되었어요. 이듬해 본 딸아이는 결혼식을 했고 여고 동창들이 제 딸 결혼식에 찾아와 주었죠. 이번에도 어김없이 경자는 온갖 트집을 잡아가며 제 딸 결혼을 헐뜯느라 여념이 없었어요. 그 바람에 속에서 천불이 났지만 좋은 날 얼굴 붉히기 싫어서 꾹 참고 넘겼네요. 결혼하고 이듬해 딸아이는 임신을 했고 7개월 때까지 유치원 일을 하다가 일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출산을 하게 되면 학기 중에 선생이 바뀌게 될 테니 그건 아이들한테 안 좋을 것 같다고 겨울 방학에 맞춰 바로 사표를 낸 거였죠. 몇 달 뒤 출산을 한 후에는 아이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육아와 살림만 하기로 했고요. 그랬더니 경자 고년이 또 시비를 걸지 뭐예요. 야, 이래서 가난을 못 벗어나는 거야. 네 딸도 참 생각 없다. 남편이 청소일 하는데 같이 거들어서 돈 벌 생각은 않고 이때다 하고 집에 들어앉을 생각부터 한다니? 그래서야 언제 돈 벌어서 자식 제대로 키우겠냐고. 예전이야 개천에서 욕나고 했지만 요즘은 세상이 다르잖니? 돈 있는 집 애들이 서울대고 연고대 가지. 돈 없는 집 애들은 그 뭐냐 듣보잡? 듣도 보도 못한 대학이나 가는 거라고. 이렇게 부모로서 책임감이 없어서야 원. 경자 넌 뚫린 입이라고 함부로 짓거리는 버릇은 여전하구나. 어쩜 그렇게 나이를 먹어도 한결같니? 인간아, 나이를 먹었으면 사람 좀 되라. 언제 철들래? 그리고 내 사위가 돈 잘 버는데 네가 왜 우리 딸 자식 걱정까지 하니? 넌 네 손주 걱정이나 하라고. 아 맞다. 넌 걱정할 손주도 아직 없지? 뭐? 손주 좀 먼저 봤다고 네가 내 앞에서 유세 떠는 거야? 아이고 웃겨서 말도 안 나온다. 그런 거지 같은 집구석에서 낳은 자식이 오죽하겠니? 내 사위는 의사인데 자식을 낳아도 청소일이나 하는 네 사위 자식보다는 훨씬 똑똑하고 대단한 애가 나올 거다. 그래, 어디 나 보고 그런 소리 해봐. 비록 내 사위가 청소일은 하고 있지만 서울대에서 4년 내내 장학금 받고 다닌 사람이야. 네 사위는 지방대 의대 출신이라며? 머리로만 비교하면 글쎄다. 네 사위가 내 사위 못 따라오지 않을까? 사위들 직업과 출신 대학으로 싸우는 장모들이라니. 유치한 건 알지만 저도 경자한테만큼은 지고 싶지 않아서 끝까지 이빨을 세웠어요. 누가 뭐래도 나한테 내 사위는 세상에서 최고이기도 했고요. 개처럼 벌어서 정승같이 쓰라 했다고. 비록 힘든 남들이 꺼리는 청소일은 하고 있지만 제 사위는 참 멋지게 사는 사람이거든요. 힘을게 땀 흘려 번 돈으로 직원 식구들까지 챙기고
철마다 시설에 기부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보다는 다 같이 나눠 먹고 살자는 게 제 사위 인생 모토라니 말 다 했죠. 게다가 확실히 서울대 출신이라 그런지 본업 외에도 여러 방면에서 꽤 짭짤한 부수입을 올리고 있었어요. 딸아이가 그러는데 부수입으로 모은 돈만 해도 꽤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기 일에서 능력 발휘에 돈 잘 벌고 아내랑 부모 형제, 장인 장모까지 잘 챙기는 만점 사위인데 그깟 의사 사위가 부러울까요? 경자 사위를 한 트럭으로 준다 해도 내 사위랑은 절대 안 바꿔요. 경자가 그렇게 제 사위를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이유를 제가 모르는 건 아니에요. 동창들이 그러는데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부터 딸이 못 살겠다고 수시로 친정에 드나든다고 하더라고요. 경자 딸이 지방대 미대를 나왔는데 시어머니가 그렇게 무시한다네요. 따지고 보면 자기 아들도 지방대인 건 마찬가지인데 말이죠. 게다가 결혼 전부터 남자가 여자 문제로 몇 번 힘들게 한 적이 있었는데 결혼 후에도 달라진 게 없었다나 봐요. 경자 딸이 제 딸보다 1년 먼저 결혼했지만 아직 애 소식이 없는 것도 둘 사이가 안 좋아 그런다는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다고 애꿎은 내 사위한테 함부로 하는 건 저도 두고 볼 수는 없죠. 나한테 그러는 거야 참고 넘기겠지만 내 자식이랑 내 사위 건드는 건 절대 용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언제 한번 경자 저걸 정신 차리게 해줘야겠다 생각했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동안 청소일 한다고 주변에서 내 사위를 깔본다는 건 저도 사람인지라 눈치채고 있었어요. 경자뿐만 아니라 다른 동창들도 은근히 내 사위를 무시하는 게 느껴졌으니까요. 동창들 모임 때 내 사위가 찾아와 장모 친구들이라고 식사 비용을 내주고 갔더니 뒤에서들 그랬다는 거예요. 자격지심에 없는 돈에 무리해서 식사 비용까지 냈다고요. 청소일에서 몇 푼이나 번다고 그런 허세를 떠냐고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그 주둥이들을 한 방에 누릴 수 있는 일이 생겼지 뭐예요. 제 사위가 글쎄 건물을 산 거예요. 동네 조그마한 건물도 아니고 도로변에 있는 6층짜리 건물을요. 일 외에도 부업으로 이것저것 한다는 말은 들었지만 결혼하고 10년도 안 됐는데 그 사이 그렇게 돈을 모았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위가 늘 제게 돈 잘 버는 사위 있으니 걱정 마시라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사실 그 말들을 고지 듣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빈말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동창들을 불러 사위 건물에 있는 식당에서 밥을 사기로 했어요. 아직 영문을 모른 채 밥 얻어먹으러 나온 동창들은 무슨 좋은 일이 있어 밥을 다 산다고 그러냐고 묻더군요. 자랑하고 싶어서 입이 근질근질했지만 일단 밥을 다 먹고 얘기하려고 꾹 참았어요. 그리곤 식사를 마치고 나오면서 얘기를 했죠. 실은 말이야, 우리 사위가 건물주가 됐거든. 그래서 한턱 쏘려고 불렀던 거야. 나 어려울 때 니들한테 도움도 많이 받았잖니. 그 말에 동창들은 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딱 한 사람, 경자만 빼고요. 아이고, 웃기지도 않네. 건물주? 요즘은 개나 소나 건물주라지. 왜? 어디 코딱지만한 빌라 하나 샀다니? 네 사위가 천안 청소이라는 거 여기서 모르는 사람이 어딨어. 청소부가 돈 벌어봤자 거기서 거기지. 무슨 건물주는. 되도 않는 소리 그만하고 기왕 온 김에 우리 사위 병원이나 구경들 하고 가. 작년에 우리 사위 병원 이 건물 4층으로 이전했거든. 이 건물이 신축인데다 목이 좋아서 세가 얼마나 비싼지 몰라. 돈 잘 버는 우리 사위 정도나 되니까 이런데 병원도 차린 거지. 다들 뭐해? 엘리베이터 안 타고? 경자는 제 말을 싹둑 자르곤
동창들을 데리고 자기 사위 병원으로 갔어요. 얼떨결에 말할 타이밍을 놓친 저는 뒤만 졸졸 따라갔죠. 그런데 그렇게 따라간 병원에서 수납 부스에 서 있던 제 사위와 마주쳤지 뭐예요. 일하다 왔는지 작업복 차림에 땀을 꽤 흘려서 안쓰러워 보이더라고요. 장모님, 병원엔 웬일이세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동창들 만났다가 오게 됐어. 여기가 내 동창 사위가 하는 병원이거든. 아, 그러세요? 사위는 싹싹하게 웃으며 제 동창들한테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경사가 인상을 팍 쓰곤 그러는 거예요. 아, 땀 냄새. 아니, 누구 영업방해할 일이 있어? 지저분하게 그 차림으로 병원에 오면 어떡해? 이봐, 정간호사. 일 제대로 안 해? 환자 좀 가려받아야 할 거 아니야. 병원 격떨어지게 이게 뭐야? 당장 걸레 가져다가 저 사람 서 있던 바닥부터 닦고 방향제 좀 뿌려. 그러자 간호사가 얼굴이 사색이 돼선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그리곤 이내 원장실에서 달려나온 경자 사위가 자기 장모를 다그치더군요. 장모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이분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아니, 내가 못할 말했어? 명색의 의사 장모인데 내가 내 사위 병원에서 이 정도 말도 못해? 아, 장모님도 참. 이분 이 건물 주인이에요. 그 말에 경자를 비롯해 동창들 입이 떡 벌어졌어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내가 그랬잖아. 내 사위가 건물주가 됐다고. 니들한테 내 사위 건물 구경 좀 시켜주려고 오늘 여기로 부른 건데 경자 니가 나대면 어떡하니? 세입자 장모가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세상에, 건물주를 자기 건물에서 내쫓는 세입자는 살다 처음이다 얘. 우리 사위 어디 아픈 건 아니지? 아프긴요. 발목을 살짝 접질린 것 같아서 진료받으러 왔죠. 기왕이면 제 건물 세입자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도움도 될까 해서 온 건데 이런 인연이 있을 줄은 몰랐네요. 그래? 그럼 이 병원 말고 다른 데로 가. 내가 잘하는 데 있어. 이렇게 팔이 날리는 병원이라면 의사 실력이 형편없다는 증거거든. 경자야, 미안해서 어쩌니? 팔이 날리는 네 사위병원 내가 도와줘야 하는 게 맞겠지만 내 사위가 너무 귀한 사람이라서 아무 데서나 진료받게 할 수는 없거든. 그럼 난 내 사위 데리고 딴 병원 가볼 테니까 경자 넌 여기 더 있든가 해. 제가 사위를 데리고 병원 문을 나서자 동창들도 따라 나왔어요. 그리고 잠시 뒤 병원 안에서 경자의 악에 바친 비명소리가 들리더군요. 그날 이후 경자는 동창회에 나오지 않고 있어요. 들리는 소문엔 사위 병원이 망하고 딸과도 이혼을 해서 마음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그렇게나 무시하던 제 앞에서 그런 수모를 당한 게 참을 수 없었나 봐요.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벌어진 장모들의 싸움이 볼썽 사나우시겠지만 전요, 이번 일로 수십 년 묵은 채증이 확 내려간 기분이었어요. 장모 대신 제대로 복수를 해준 내 사위가 세계 최고인 것 같습니다. 아들을 가슴에 품었지만 사위가 아들이다 생각하고 잘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소중한 가족들과 항상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